집에서 편안하게 접속했고요. 여기 리더님도 화면 공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1월 13일 출시 예정이고요. 1월 3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1월 13일 출시 예정인데 이제 변경됐을까요? 1월 13일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네, 금요일 저녁에 참 듣기에 좋은 내용일 수도 있고 좋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면역 내용이라서 아주 내용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최대한 여기 리더님들께서 조금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런 내용을 위주로 해서 1월 13일 출시 예정인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제목 위에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일상 면역을 넘어서 면역 전투력까지. 나 면역이면 면역이지. 일상 면역은 뭐고 또 면역 전투력은 뭐야? 이게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조금 먼저 이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먼저 좀 살펴보자면 사회자 리더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면역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이런 제품입니다. 어, 우리 이 면역 세포 하면 여기 리더님들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다양한 많은 면역을 담당하는 것들이 막 떠오르실 텐데 그 중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NK 세포. 이,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라고 하는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면역이 좋아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면역 증진에 도움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클레임을 얻기 위해서는 아주 뚜렷한 무언가 이제 지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K 세포 활성화와 관련된 지표를 가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나의 몸 안의 면역세포들이 활용하는 또 굉장히 중요한 무기 혹은 신호체계가 있어요.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는 면역세포 중에 또 굉장히 중요한 NK세포의 활성화와 사이토카인 3종을 더 잘 분비되도록 도와주는 이 두 개의 뚜렷한 기능성을 가지고 예, Recording in progress. 면역력 증진에 도움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성을 가진 제품이다라고 조금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루뭉술하게 그냥 면역이 좋아가 아니라 아주 뚜렷한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제품이다 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하냐면 그 면역의 단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세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면역의 단계에 대한 좀 여러 소개가 있는데 이제 이 부분, 나한테 왜 저런 것까지 이 금요일 저녁에, 이 좋은 금요일 저녁에 저렇게 어려운 걸 나에게 왜 말하는 거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필요하다. 왜냐면 면역력 증진에 두 개의 지표를 향상시키는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그럼 얘네들이 내 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뾰족한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의 기능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면역에 대한 이야기 조금 살짝 깊이 있게 들어갈 거다라는 이런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또 면역을 더 우리가 한 단계 더 높은 면역이 왜 필요해? 이것 또한 또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왜 면역 전투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런 내용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왜일까요? 일단은 겨울이라는 계절 때문에 그래요. 근데 또 우리가 맞닥뜨린 올겨울은 어떠냐면, 어, 기온이 이전보다 많이 춥지는 않은데요.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이게 여름부터 이어져 왔던 것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럽죠. 여름도 굉장히 비가 안 오다가요. 비가 오면 어떻게 오냐면 정말 폭우가 내려버리죠. 너무 더웠다가 조금 안 더웠다가 하는 것처럼 지금 겨울 또한 글쎄 어저께만 해도 굉장히 봄 같은 이런 날씨였다가 이제 오늘부터 조금 오후부터 약간 기온이 차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을 예보하고 있는데요. 변덕이 심한 겨울이 될 가능성이 높다.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지만 간헐적으로 북극 한파가 남하해서 아주 꽁꽁 얼어붙는 날이 반복될 전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날씨가 추워지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추운 날씨로 인해서 체온이 변화하게 됩니다. 근데 이 체온이 변화하면 내 몸은 그래 추워지는구나. 내 몸도 좀 서늘하게 이게 아니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사람은 항상성의 동물이죠. 그쵸? 체온도 일정 온도가 유지돼야 되고요. 체온뿐만이 아니라 체액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전해질도 또 알고 계신 것처럼 혈당도 어느 정도의 정상 범주 이내에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 정상 범주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체온이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 체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죠. 그쵸? 몸을 막 부르르 떤다거나 이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물론 나의 몸 안에 넘쳐나는 에너지가 있어요. 뭐 지방이나 이런 어떤 열량적 급원의 에너지가 있는데 그 에너지를 낸다라는 것은 그런 열량 급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비타민, 미네랄이나 나의 몸에 사실은 제한되어 있는 이런 영양소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체온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런 어떤 노력에 의해서 나의 몸 안에 있는 한정된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 그럼 그 자원이 고갈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걔가 해야 되는 일들이 제대로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요. 요즘 어떤가요?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리더님들은 아마 11월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공지문을 받으셨을 거예요. 뭐냐면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 근데 독감이 A형, B형 독감이 동시 유행을 하고 있고요. 그 유행의 속도가 굉장히 심상치가 않아요. 굉장히 이른 11월부터, 11월 초부터 유행이 시작됐고요.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이제 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 유행을 할 전망이에요. 작년에는 어땠을까요? 작년에도 굉장히 또 심상치 않은 또, 유행이 있었는데, 작년에는 뭐가 유행했냐면, 작년 겨울에는 백일해가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일상적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냥 예상치를 훌쩍 넘는 이런 어떤 변화가 있다. 근데 이게 뭐와 맞닿아 있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환경적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게 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것 중에 지금의 계절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요? 이 날씨가 이렇게 변덕스러운 거? 추웠다가 약간 따뜻했다가가 그냥 어느 정도만큼이 아니라 막 너무 널뛰듯이, 그리고 또 가물었다가 눈이나 비가 오는 것이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많이 오는 것이 뭐 때문이다? 이상기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비나 눈이 한 번 오면 폭설이 와버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화면을 보면 이게 뭘까요? 바다의 온도 전망치예요. 바다의 온도. 이게 색깔로 칠해져 있는 것이 바다이고요. 하얀색이 뭐냐면 이제 대륙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 이 기후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2030년, 2050년, 2100년 정도가 되면 바다가 정말 빨간색이 돼버리죠. 그쵸? 이 바다의 온도가 충분히, 말 그대로 이제 겨울이 되면 좀 식어야 되는데, 차가워져야 되는데, 충분히 차가워지지 않으면 어떠냐면, 대기에 너무 많이 수증기를 공급해 버리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가 오면 왕창, 눈이 오면 왕창, 아니면 가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이상기온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IPCC라고 해서 이런 이상기온과 관련돼서 이제 어느 한 나라만 노력을 해서 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에 이제 대응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발표한 자료예요. 1901년부터 시작해서 2001년도까지 지구의 기온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굉장히 비례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뭐다? 얘를 누가 이렇게 끌어올리느냐? 이산화탄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자꾸 자꾸 높아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좀 줄여야 되겠죠. 우리 어떻게 줄일 수가 있을까요? 숨을 조금 참아볼까요? 사람이 산소를 쉬었다가 내뱉으니까, 얘를 좀 참아볼까? 뭐,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거 말고도 내가 숨을 내뱉는,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거 말고도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들을 태우고, 막, 뭐라고 해야 되죠? 함부로 쓰면서 생겨나는 이런 탄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한 번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몇 년 동안 있는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 100년 동안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이산화탄소는 언제 나온 거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배출된 거예요. 근데 이전의 기억을 다 더듬어 보면 사실은 우리가 괜히 굉장히 많이 계속적으로 배출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시간 내에는 굉장히 좋아지기는 어렵다라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서 갑자기 이 면역 얘기를 한다더니 이뮤니티 에키니시아 얘기를 한다더니 왜 갑자기 지구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 여기 또 갑자기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이처에서 발표된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런 보고서를 살펴보면 지구상에 알려져 있는 굉장히 다양한 감염성, 병원성 질환의 58%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어떻게 될 거다? 나빠질 거다. 더 심화될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건강에 굉장히 큰 위협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감염성, 병원성 질환에만 좀 국한되는 걸까요? 이거는 이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팩터들이 있거든요. 대기가 오염이 되거나 극한 기온이나 강수 오는 거, 막 가물었다가 막 미친 듯이 눈이 오거나 비가 오는 거, 자연재해나 식수나 식량이 부족하거나 이런 생태 환경 그 자체가 변화하는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그냥 단순히 감염성, 병원성 질환뿐만이 아니라 심장질환, 호흡기 질환, 매개 감염병, 부상, 정신질환, 영양실조, 위장 수인성 관련 질환까지 인간의 건강과 사실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을 이미 기후변화에 따른 계층별 건강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다 라고 좀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해야 될 게 많죠. 숨도 좀 참아야 되고요. 탄소를 너무 막 많이 소비하게 하는 이 탄소 발자국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이를테면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걷자,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이런 것도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노력인데 그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의 건강을 지켜야 돼요. 그건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근데 나의 건강을 지킬 때 사실은 가장 기본부터 챙겨야 되는 게 뭐냐면 체온이라는 거예요. 체온은 항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6.5도라고 하는 이런 체온에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오한이 나고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오래 방치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판단력이 저하되거나 의식이 소실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부정맥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야지. 그럼 뭐 온도를 막 끌어올리면 무조건 좋을까요? 그것도 또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항상성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체온이 38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구토나 설사, 근육이 강진되거나 강직되거나 경련이 있거나 섭식 장애 등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체온 유지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 리더님들 체온을 그러면 매 순간 막 확인하면서 어머 체온이 막 내려가지 않았나 올라가지 않았나 걱정하면서 체크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죠? 그냥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걔를 누가 하고 있냐면 뇌가 하고 있어요. 뇌의 시상하부. 예전에 이제 인간의 뇌가 여러 단계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생명을 통제하는 이런 어떤 영역은 원시 뇌 혹은 파충류의 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체온 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이런 시상하부에 있어서는 사실상 거의 원시 뇌에 가까운 내가 자율적으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뭐 체온을 조절하라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자율적으로 조절이 된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원활하게 잘 통제가 되는데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자율적인 신경이 그 부분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정상 체온에서 1도만 떨어져도 이것도 논문을 근거로 떤 변화가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냐면 오늘의 주제죠, 그렇죠? 면역세포의 활성화 속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영향이 좋은 영향은 아니겠죠? 체온이 떨어졌을 때. 활성화가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에 있어서의 공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 지금 살짝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면역 체계가 하나가 아니죠, 그렇죠? 가장 첫 번째는 뭐 우리 집에 뭐 이를테면은 도둑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귀중품을 금고에 넣고 잠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뭐죠? 문 단속을 해야 돼요. 문을 잘 닫아야 되고요. 창문이 막 열려져 있지 않은지 어디 막 쳐들어올 수 있는 곳이 있지 않은지 말 그대로 이제 방어막을 제대로 잘 형성해야 된다. 우리 몸에 있어서의 방어막은 어딜까요? 피부, 소화기계, 장벽,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어떤 면에서 보면 방어막이다. 가장 일선에 있다. 가장 앞에 있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렇게 담벼락을 잘 세우더라도 좀 비는 곳이 있죠. 그쵸? 그러면 나의 몸에 이제 침입해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그럼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또 두 단계로 작동을 하게 돼요. 선천면역. 이 들어온 사람이 손님인지 도둑인지 알까요?
이 면역세포들이 눈이 달려 있어서, 어머, 얘는 손님인데, 혹은 얘는 병원균인데, 이렇게 인식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로 작동하는 이런 방법은 선천 면역 체계예요. 얘는 자연 면역이고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런 면역 체계로서 외부에서 들어온 것을 똑똑하게 골라서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하고요. 두 번째, 후천 면역은 뭐냐면 한 번 나쁜 놈이 들어왔어요. 병원균이 들어왔어요. 근데 처음엔 당했어. 선천 면역이 걔를 다 이겨내지 못했고 담벼락으로 걔를 다 막지 못했어. 그러면 한 번 호되게 당했잖아요. 그럼 걔를 인식해요. 나중에 걔가 들어오면, 아, 얘는 손님인지 적군인지 놔뒀다가 간봐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쁜 놈인지를 바로 알아서 바로 쓸 수 있는 가장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서 학습해 놓는다라는 거죠. 걔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천 면역, 적응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담벼락부터 시작을 해서 자연적으로 지워진 가장 중요한 이런 면역, 그 다음에는 학습에 의해서 작동하는 이런 면역 체계까지 우리 몸 안에는 다양한 단계별의 면역 체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것이 그러면 면역에만 국한되느냐? 다시 체온으로 돌아와서 체온을 조금 높게 유지하는 것이 또 유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면역 세포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이 아니라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인작 합합이라고 하는 단백질의 활성 또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어, 도움이 된다. 염증 조절적인 측면까지도 이제 체온 조절에서 이점을 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말고도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거 뭐가 있죠? 한 데서 막 추운 데서 막 먹거나 식은 거, 찬 거 먹으면 어떻죠? 소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신진대사와의 어떤 연관성도 있어요. 효소의 능력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화 효소의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항산화 효소의 능력도 떨어지게 되고 또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기초대사율마저도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건강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전부터 잘 실천해야 되는 이런 활동들을 해야 돼요. 가장 먼저 뭐 체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체열 생산의 핵심이죠. 체열 생산의 핵심은 뭘까요? 근육이에요, 근육. 근육 운동.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통해서 열을 만들어내자. 두꺼운 옷을 입고 비싼 패딩을 입고 이런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근육의 운동을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열을 생산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열을 생산하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해요. 이 다양한 영양소 뭐 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겠죠. 그렇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필수 지방산, 심지어 장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까지 너무너무 다들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여기 많은 리더님들께서 이미 마이 웰리스 랩을 통해서 이제 본인의 건강과 관련된 이런 내비게이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중교육도 이제 꽤 열심히 저희가 잘 하고 있는데 정말 중교육 끝나고 몇 번 이렇게 건의를 들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우리 아메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누트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또 너무 바빠서 채소 과일을 충분히 못 먹는다. 그걸 다 누트라이트로 먹고 있는데 이거를 음식으로 먹은 걸로만 체크를 하려고 하니까 점수가 너무 낮다. 그래서 기왕이면 마이 웰리스 랩에 그냥 먹은 것만이 아니라 누트라이트로 먹은 것도 다 체크를 하게 해달라. 프로틴을 먹었으니까 콩이랑 뭐 이런 거 다 먹었고 채소 과일 이런 것도 더블 X에 다 있으니까 다 먹었으니까 다 체크. 근데 이게 맞을까요? 사실은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여기 리더님들께서 아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나의 식생활에 대한 점수가 그닥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이 웰리스랩에 있는 3개 지표 그 가운데 노화와 관련된 지표와 대사와 관련된 지표가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으셨잖아요. 그쵸? 그 부분은 뭐냐면 내가 부족하게 먹어도 이미 영양적인 이런 균형을 뉴트라이트로 채우고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이 웰리스 랩은 내가 잘하고 있다. 나 수 미한가 중에 수 100점 이거를 받기 위한 걸까요? 일상생활 중에 내가 뉴트라이트가 없었을 때 건강기능식품의 도움을 받지 않았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사실은 알기 위함이 가장 중요한 이 마이 웰리스 랩을 하는 이런 목적이에요. 운동도 마찬가지, 운동도 점수가 굉장히 낮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 부족을 확인하는 이런 필요로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래서 누트라이트로 드신 거는 체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 건강한 겨울을 위한 비타민 미네랄의 섭취 현황 볼까요? 이것도 예전에도 많이 좀 보여드렸는데,
권장 섭취량 대비 어떠냐면 부족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빠진 게 굉장히 많죠.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 부족한 게 많고요. 특히나 채소 과일. 채소 과일을 더블 X로 다 체크하고 싶으시지만 요거를 일상적으로 굉장히 부족하게 섭취하시고 계시고 전체적인 트렌드로 봐도 계속 부족하게 먹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연령대가 가장 문제냐? 어른들도 문제지만 애들이 문제예요. 어린애들이 너무너무 안 먹거든요. 왜냐면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채소 과일 섭취에 김치류, 뭐 깍두기, 배추김치, 파김치, 뭐 갓김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어느 정도 메이크업 되는 게 있는데 얘네들은 그런 것도 안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소 과일이 너무너무 부족하게 섭취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요. 그럼 걔네들은 뭘 먹는 걸까요? 뭔가를 먹고는 있어요. 패스트푸드도 굉장히 많이 먹고 이런 달달한 간식들 편의점에서 너무너무 많이 사 먹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화면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 뭐냐면 요새 대유행을 하는 간식 사진을 넣었다가 저희가 이제 교육 자료를 만들면 리뷰를 받아요. 근데 리뷰를 이제 본 내부에 INS라는 부서에서 이제 리뷰를 봤는데 이거는 지금 판매되는 제품인데 건강기능식품 아니긴 하지만 판매되는 제품에 대한 비방으로 오인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빼달라라고 해서 빼긴 했지만 말로 좀 설명드리고자 짠. 해요. 아마 한 번쯤 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사 먹거든요. 뭐냐면 그 메롱바예요, 메롱바. 이게 젤리의 형태인데 얼려서 아이스크림처럼 팔아요. 편의점에서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억세스하기 굉장히 좋죠. 500만 개가 팔렸대요. 굉장히 단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유명한 유튜버들도 그게 막 재밌으니까. 왜냐면 얘가 왜 메롱바냐면 녹으면 메롱하는 것처럼 혓바닥이 늘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늘어지거든요. 젤리니까.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는 식감 때문에 저기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따라서 사 먹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색깔이 굉장히 좀 심상치 않아요. 굉장히 선명한 그린색을 띠고 있는데 타르게 색소를 썼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적색이오나 몇몇 가지는 조금 이슈가 돼서 좀 사용이 음식에는 좀 금지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남은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쓰였고 이걸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메롱반대 딸기 맛까지 다 출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타르게 색소, 이 메롱바 쳐보시면 아마 이슈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발암물질로 사실은 이야기가 돼서 이제 타르게 색소가 안 쓰이고 있는데,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다. 그럼 이 그 타르게 색소는 비단 편의점에서 팔고 있는 중국에서 수입한 메롱바만 문제일까요? 아니겠죠, 그쵸? 애들이 채소 과일을 안 먹는다라고 해도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 영양소를 색깔로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영양소들을 부족하게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거를 애들은 다른 데서 채우고 있는 거죠. 비록 그것이 식물 영양소가 아니고 타르게의 색소이긴 하지만 건강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애들만 문제일까요? 애들 나쁜 거를 먹으니까 애들이 어머 겨울철 건강이 문제야. 어른도 문제예요. 왜? 너무나도 신체 활동을 안 하거든요. 운동을 너무 안 해요. 얼마나 운동을 안 하냐? 하루에 한국 성인의 그 좌식 행동, 이게 뭐죠? 좌식 행동 굉장히 어려운 말로 써놨는데 앉아 있는 거예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앉아 있는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운동은 얼만큼 하느냐? 운동은 21분. 그러니까 8시간 대 21분. 우리 이렇게 교육을 앉아서 들을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쵸? 여기 리더님 서서 들으셔야 돼요. 그쵸? 운동을 하시기 위해서 서서 듣자. 아니면 걸으면서 혹은 25센트 라이드를 하면서 듣자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고 있다, 지켜지고 있지 않다?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근데 외부적인 어떤 조건까지 굉장히 문제다. 나의 건강이 사실상 지금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떤 상황이냐면 딱 목까지 찬 상황이에요. 우리 목까지 찰 정도로 많이 먹었어. 막 이럴 때, 지금은 토하기 일보 직전이지만 토를 안 하고 있는데 누가 배를 푹 치면 훅 토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건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들이 누적이 되고 쌓이게 되면 아주 작은 변화에 의해서도 내가 지금 아주 힘들게 유지하고 있는 이런 균형이 아주 쉽게 무너질 수 있고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사실은 아주 근원적인 이유 자체는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나게 많은 나를 공격하는 입자가 부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박테리아와 관련된 외부적인 인자들이 거의 600만 개 이상이 나의 몸 안으로 흡입돼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흡입된 것들이 당장 나의 몸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은 뭐다? 나의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가 정말
우리 흔히들 이런 말을 하죠. 죽을 똥을 싸면서 열심히 면역 전쟁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이 열심히 면역 전쟁을 치르고 있다. 근데 그것 또한 한 번에 싸우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1차적인 방어막 들어오지 못하도록 열심히 방어하고요. 그 다음에는 뭐 선천적인 면역 체계가 앞서 나가서 얘는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별동대 이게 뭐죠? 그 앞에 나가서 싸우는 친구들. 어, 하여튼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선천적으로 앞에 나가서 막 싸운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다시금 무기를 많이 만들어냈다가 얘네들이 재침략하면 다시 싸울 수 있는 이런 어떤 단단한 방어 체계. 군대로 치면은 뭐 육해공군이 있고 보병대가 있고 뭐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싸우는 이런 특수부대. 그 단어가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났네요. UDT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체계는 좀 쉽게 다시 설명드리면 인체 방어를 하는 총본부다. 말 그대로 하나의 딱 모 체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단계로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아주 정말 거미줄처럼 짜여져 있는 체계로서 나의 몸을 탄탄하게 보호하고 있다. 가장 첫 번째는 물리적인 장벽이죠. 보디가드. 아까 피부하고 장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전방에 보디가드, 담벼락 이런 철조망 같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여기 집중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선천면역, 누구보다 빠르게 누가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면 빨리 쫓아가서 빠르게 힘을 발휘해서 걔를 제거하는 능력. 그 다음에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막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적군이 들어왔다. 얘가 적군인지, 우리 편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잘 인지해서 걔한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서 필요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후천 면역 체계까지 우리의 면역 체계는 아주 정교하게 짜여져 있다. 방어하고, 식균 작용을 하고 제압을 하고 항체를 형성하는 이런 과정까지 여러 개의 다양한 단계에서 아주 정교하게 아주 똑똑하게 네트워킹 돼서 내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물리적인 장벽, 최전방의 보디가드의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보호해주고요. 여러 곳에 만들어져 있는 이런 점막, 소화기계의 점막, 코점막, 입안에도 점막이 있죠. 이런 점막들이 어떻게 보면 면역 세포들을, 외부 세포들을 거르는, 제거하는 이런 어떤 역할을 한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 뚫리기도 해요. 여기 좀 담벼락이 뚫렸잖아요. 그쵸? 여기 담이 뚫려가지고 외부에, 균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출동한다고요? 선천 면역 체계. 이 선천 면역 체계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대식세포. 대식세포는 뭐라고요? 대식가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뭐든지 다 잡아먹는다. NK세포는 뭐라고요? NK세포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NK는 내추럴 킬러, 타고난 살인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잘 외부에서 들어온 애들을 제거한다. 또 백혈구 이런 애들이 방어벽을 뚫고 들어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빠르게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여기에서 NK세포, 또 T세포 이런 애들은 굉장히 똑똑하게 작동한다. 얘는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이런 사람을 적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분별해서 제거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이 NK세포가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뭐냐면 외부에서 들어온 적군 말고요. 내부에 있어서의 적군도 없어요. 사실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내부의 적군이 더 무서워요.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가까이서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나의 몸 안에 있는, 나의 내부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에 대한 이런 공격까지, 제거까지도 누가 한다? NK세포. 굉장히 중요한 이런 좀 포인트겠죠? 그 다음 후천 면역은, 적과 나를 분별해서 나중에 적군이 다시 들어올 때 무기를 막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때 무기 만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쵸? 총알을 쏴야 되는데 적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때 막 총알을 만들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내가 다 지고 말 거예요. 미리 걔에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서 준비하고 있다가 다시금 시집하면 학습 효과에 의해서 빠르게 제압하는 이런 능력을 후천 면역 체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머 면역 이제 그만 듣고 싶어라고 하지만 또 우리 몸 안의 면역의 단계를 세포성 면역 돌아다니면서 직접적으로 잡아먹거나 없애는 역할을 하는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림프구와 같은 거, 항원 항체 반응 이런 부분들은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항원 항체 반응 외부에서 병원균이 들어오면 림프구가 걔를 인식해서 얘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면역 글로불린 E를 적용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가 움직이지 못하게 막 활성화되지 못하게 분열되지 못하게 막으면 그때 이제 세포성 면역의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가 와서 잡아먹는 역할 바로 이 정상적인 항원 항체 반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이 어떻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나의 건강이 체계적으로 탄탄하게 근본부터 채워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근본부터 다져온 탄탄한 이런 면역을 위해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 C를 챙기고 계시고 나의 몸에 부족이 쉬운 고갈이 쉬운 이런 자원이죠. 비타민 미네랄을 열심히 챙기면서 일상적인 면역을 챙기고 계시는데 하지만 내가 도저히 이겨내기 어려운 굉장히 급작스러운 감염이나 스트레스나 가속노화나 환경적인 변화와 같은 이런 요인에 의해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균형이 무너지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그냥 일상적인 면역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정교한 뭐가 필요하다? 면역 전투력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앞속에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거 누구라고요? NK세포. 이 NK세포는 선천 면역 체계 가운데 하나인데요. 외부에서 들어온 병원균을 가장 먼저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얘가 똑똑하게 외부에서 들어온 애뿐만이 아니라 모두 없앤다고요? 내부에서의 비정상적인 세포를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글씨로 좀 설명을 해놨는데요. 100마디 말로 보는 것보다 굉장히 또 재미있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공유를 살짝 중지하고요. 다른 영상을 잠깐 공유를 해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어, 유튜브예요, 유튜브. 보이시나요? 유튜브 제가 짤을 찾았어요. 100마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게 더 아주 리더님의 딱 각인되기 좋은 영상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막 움직이는 애가 누굴까요? 바로 NK세포죠. 그렇죠? NK세포가 내부에 있는 비정상적인 세포를 공격을 해서 없애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 NK세포가 어떻게 하고 있죠? 가만히 있지 않고요. 문제가 되는 애를 찾아서 직접적으로 없애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써놓은 것처럼 뭐 유튜브에 NK세포 액티베이션, 뭐 NK세포의 기능, 이런 것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가 있고, 이게 뭐 제가, 물어보고 영상을 막 이렇게 막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짧게, 짧은 짤로 영상을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 리더님들도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들, NK세포가 하는 이런 기능들 아주 쉽게 좀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화면으로 오면 이게 또 이해가 굉장히 쉬워요. 비정상적인 세포로 접근해서 얘를 분리해서 파괴하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 NK세포가 한다. 이 NK세포 비정상 감염세포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비정상 세포의 증식, 재발, 전이를 억제하고 결론적으로는 면역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NK세포가 아까 보니까 어땠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이 NK세포에서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NK세포의 활성도. NK세포가 얼마나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얘를 무언가를 찾아내서 없애는지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럼 이 NK세포의 활성도 어떻다고요? 이또 굉장히 슬프죠. 그렇죠?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본 그래프예요. 인간이 성장의 정점을 찍고 나서는 어떻다?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제 다운턴이에요. 내려가죠. 그렇죠? NK세포의 활성도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줄어든다. 근데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게 되면 비정상 혹은 외부 감염세포를 제거하는 이런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감염이나 염증이 증가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활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NK세포가 가장 먼저 앞서 나가서 외부에 있어서의 어떤 침입자, 내부에
비정상 세포를 없앤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것만으로는 모두 다 제거가 되지가 않겠죠. 그렇죠? 전방위적인 공격이 오면 우리 몸 안에 이런 특공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탄탄한 이런 면역군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면역 체계를 굉장히 하모니 있게 지휘하면서 전체를 통제할 시스템이 필요해요. 지휘 시스템. 그 지휘 시스템이 뭐라고요? 바로 사이토카인입니다. 이 NK세포와 사이토카인 이 두 힘이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면역 체계가 완성된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이제 바이러스가 침입하게 되면 이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돼요. 100가지 이상의 사이토카인이 있고요. 이런 사이토카인이 굉장히 하모니 있게 정상적으로 분비되면서 면역의 스위치를 켜고요. 그 다음에 면역 네트워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공유가 되면서 면역의 방어력이 강화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지휘하는 면역 신호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누가? 사이토카인이 한다. 근데 제가 대구에서 교육을 끝내고 나오면서 어떤 리더님께서 사이토카인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사이토카인이 중요하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또 질문을 좀 교육 끝에 말미 끝에 어떤 리더님께서 살짝 하셨어요. 그런 사이토카인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또 이전에 한참 무언가가 유행을 할 때 뭐 사이토카인 후폭풍 무언가 감염이 일어났을 때 이 사이토카인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확 일어나서 문제가 됐던 이런 것들도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아마 굉장히 강렬하게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기억에 남으셨나 봐요. 맞습니다. 이 사이토카인 너무 비정상적으로 너무나도 높아지게 되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균형도 있게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는 균형도 있는 이런 조율이 굉장히 필요하고 어느 한 것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너무 하나가 너무나도 막 휩쓸어 버린다. 이거는 사실은 좋은 게 아니겠죠. 그래서 무조건 높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잘 조절해 주는 것. 그래서 NK세포의 활성도, 사이토카인의 적정한 어떤 분비를 통해서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어떤 체계를 갖추는 건 굉장히 중요한, 면역 전투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상 면역을 넘어 면역 전투력까지 채울 수 있는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겠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에키네시아는 면역의 왕이라고도 불리우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허브입니다. 상처 치료, 북미 원주민의 질병과 상처 치료제에서 거의 400년 이상 사용된 이런 허브인데요. 그러면 이 400년의 역사가 우리가 에키네시아에 열광하는 이유일까요? 실제 이 에키네시아는 그 이후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북미 유럽에서 감기, 발열, 호흡기 치료제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 효능과 관련된 논문만 하더라도 3,400여 건 이상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원료이다.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너무나도 뚜렷한 기능성을 띠고 있는 이 에키네시아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출시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말 그대로 좀 발목이 잡혀 있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죠. 국내에서는 뒤에 이제 보여드릴 텐데 2001년부터 의약품의 원료로 에키네시아가 쓰였기 때문에 이 에키네시아를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개별 인정형의 형태로 이 에키네시아가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라는 이름으로 개별 인정형 원료로 출시가 되었고요. 제가 너무 건조해서 가습기를 옆에 틀어놨더니 가습기가 막 연기를 분사하면서 자꾸 목을 간지럽히네요. 그래서 가습기를 좀 끄고요.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에 대한 에키네시아 추출물에 대한 면역 기능성 개선, 유효성, 또 안전성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볼까요? 안전성 또한 기능성이 뚜렷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안전성에 대한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를 대상으로 한 이런 실험 보여드리는데 실제 이 에키네시아는 1살에서 5살 정도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실험이 있을 정도로 에키네시아 그 원료 자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모든 연령대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원료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실험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는 NK세포 활성 증가와 관련된 이런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런 병원균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렇죠? NK세포와 병원균과의 비율을 통해서 이 NK세포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본 거죠. 그래서 위에 이제 지표를 살펴보면 2.5대 1, 5대 1, 10대 1의 비율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기는 싸움이어야 되기 때문에 2.5가 누굴까요? NK세포. 1이 뭘까요? 외부 병원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싸움이 일어나는데 2.5명과 한 명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래쪽은 뭐라고요? NK세포 5명과 외부 병원균 한 명이 싸웁니다. 맨 아래쪽은 뭐라고요? 10명과 한 명이 싸워요. 근데 10명과 한 명이 싸울 때 10명이 한 명을 모두 다 너무 세게 공격하면 어떨까요? 그거는 전문 용어로 이거는 한 명을 누가 집단으로 폭행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거는 좋지 않겠죠. 그쵸? 그 10대 1일 때는 어떠냐면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어떻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면 굳이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10명이 있기 때문에. 5대 1일 때는 어떨까요? 10대 1보다요. 그래도 좀 열심히 싸워야 돼요. 왜냐면 5명이니까 팔다리를 잡고요. 나머지가 막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온 힘을 다해서 때리지는 않았어요. 29% 정도 활성도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2.5대 1이면 어떨까요? 만약에 여자 2.5명과 남자 1명이 싸운다라고 한다면 그냥 슬렁슬렁 싸우면 될까요? 술렁술렁 싸우면 안 되겠죠. 더 열심히 싸워야 되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NK세포의 활성도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조건에 맞게. 더 위급한 상황일 때, 더 불리한 조건에서 얘가 활성도를 더욱더 높여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활성도가 증가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 에키네시아의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무한정 활성화돼서 부스팅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맞춰서 나에게 위협이 처해진 이런 조건에 맞춰서 얘가 활성도를 달리하면서 액티베이션 된다라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사이토카인과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이 NK세포에 대한 이런 부분 말고도 면역 체계를 지휘하는 이런 사이토카인 3종이 증가하는 것을 이 인체 적용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좀 어렵긴 하지만 인터루킨2와 인터페론 감마, 또 TNF 알파라고 하는 사이토카인 3종의 분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토카인도 어려운데 나한테 왜 이런 거를 인터루킨, 인터페론, 뭐 TNF 이거 뭐야? 그쵸? 이 각각의 굉장히 조율을 하는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확인하는 것 말고도 이 각각이 무엇인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찾아왔습니다. 굳이 외우거나 막 뭐 적으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 사이토카인 3종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에 면역 관련된 이런 내용의 요 각각의 사이토카인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인터루킨 2 같은 경우에는 T 림프구, B 림프구, NK 세포가 활발하게 늘어나고 각각의 세포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성장과 변화하는 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이에요. 인터페론 감마 같은 경우에는 병원균을 제거하는 대식세포의 활동을 높이고 면역 균형을 조절하는 T세포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TNF 알파는 종양계사 인자 알파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미성숙 면역세포를 성숙된 형태로 전환을 시키고 세포의 살해 능력을 증진시켜서 초기 면역 반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면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3종의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된다라는 것. 결론적으로는 이걸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면역 증진에 도움이 되는데 8주 섭취 후 NK세포의 활성도 증가, 사이토카인 3종의 분비 증가라고 하는 이런 지표를 근거로 해서 면역 부스팅이라고 하는 이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내 의약품으로 쓰였던 검증된 원료죠. 2001년부터 감기 증상의 치료적인 이런 측면에서 정제형 혹은 액상형의 형태로 쓰였던 이런 에키네시아를 개별 인정형 형태로 이게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돼서 판매되는 것이다 보니까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데 좀 제약이 많았는데 개별 인정형 원료의 등록을 통해서 뉴트라이트의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액상으로 출시될 예정이고요. 하루 한 번 섭취하시면 됩니다. 포인트는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드리는 개별 인정형 원료 에키네시아 추출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 에키네시아 추출물이 람은 치코르산과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함유해서 식물 영양소죠. 치코르산과 폴리페놀의 지표 성분을 통해서 면역 기능의 증진에 도움을 드리는 개별 인정형 원료예요. 일일 섭취량 100% 200mg의 치코르산과
폴리페놀이 함유가 되어 있고 앞서 보여드렸던 인체 적용 시험의 결과 어떤 지표가 있었다고요? NK 세포의 활성도 증가와 사이토카인 3종의 증가, 이름은 뭐 중요하지 않지만 인터루킨2, 인터페론 감마, TNF 알파라고 하는 이런 사이토카인 3종의 유의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에너지까지를 업할 수 있는 8종의 기능성 포뮬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이 되는 에키네시아 추출물, 또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아연, 셀레늄, 망간, 활력과 에너지 대사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복합 포뮬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부원료까지 꼼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식물성 유산균 살균체, 우리 흔히들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밸런스 위딘 이뮤니티에도 이 식물성 유산균 살균체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들어져 있죠. 근데 얘는 이제 건강기능식품으로 아직 인증받은 원료는 아니에요. 그래서 부원료로 들어가 있는데, 논문적인 근거로 살펴보면 이 식물성 유산균 살균체 또한 NK세포의 활성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탄탄한 논문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트러스 추출물과 블랙 엘더베리, 비타민 C,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부원료가 활용이 되었고요. 굉장히 가볍게 하루 한 포 딱 드실 수 있는 새콤달콤한 엘더베리 맛으로 조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먹어봤는데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먹기는 굉장히 간단해요. 액상 스틱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가볍게 편하게 활용이 가능하시고 또 정제 타입이 아니라 액상이기 때문에 좀 아쉽다라는 리더님도 많으셨는데 이게 액상이기 때문에 조금 전 연령층이 포괄적으로 좀 활용하시기 좋으실 것 같아요. 또 이 액상은 흡수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점과 함께 조금 예민하신 분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딱 아주 예민해 보이진 않지만 약간 위장이 예민한데요. 공복에 드시면 조금 부대끼실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저도 조금 그랬고요. 이제 먹고 나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침에 이제 자리에 딱 왔더니 그 마케터가 하나를 갖다 놨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더니 먹을 때는 이렇게 편하게 쑥 먹었는데 먹고 나서 좀 쎄한 느낌이 있었어요. 좀 약간 부대낀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좀 또 다른 여성분도 부서 내에 또 다른 여성분도 먹고 나서 좀 약간 너무 힘들어서 아침에 공복에 너무 힘들어서 뭐를 막 주워 먹었더니 살았다. 약간 이렇게. 그래서 먹기는 아주 훅 먹기 좋지만 빈속에 먹는 것은 처음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함께 드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 안에 꽤 여러 가지 다양한 8종의 영양분과 함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말 딱 쎄하다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약간은 쎄한. 그래서 음식과 함께 섭취하실 것을 처음에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어떻게 출시될 거냐면 2주 연례포, 개인의 컨디션 관리를 위한 2주, 그리고 또 온 가족 함께 섭취를 위한 혹은 체계적으로 8주 동안 면역 체계 관리를 하겠다라고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8주에 56포의 대용량으로 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 이뮤니티 에키네시아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있냐면 8주 연속 섭취를 조금 8주 이상 연속 섭취를 조금 자제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8주 섭취 후에는 휴지기를 조금 가지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에키네시아의 다른 이런 부분에서도 8주 섭취 후 휴식 혹은 상태를 확인해 가면서 섭취할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고 이게 뭐 아주 의무사항은 아니고 맨디토리는 아니지만 8주 섭취하고 휴식 한 1주 정도 휴식을 취하시거나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그 기간을 하루 이틀이나 이렇게 조금 변경해서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8주 이상으로 연속 섭취는 주의를 하시는 그 문구가 아마 들어갈 거고요. 또 한 가지 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면역 전투력을 증진시키는 NK세포의 활성도를 높이고 사이토카인의 증진을 통해서 면역을 부스팅하는 역할을 하는 이런 제품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아주 쉽지는 않지만 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를 섭취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은 의료적으로 이제 면역의 문제로 인해서 이제 면역 억제를 약으로서 하고 계신데 여기에 플러스로 면역을 부스팅하는 걸 드시면 어떨까요? 이거는 사실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결핵이나 백혈병, 교원증, 다발성 경화증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는 자가 면역적인 질환으로 인해서 면역 억제제를 드시는 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섭취를 금지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카테고리로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 알레르기. 뭐
비염이 있으시거나 아토피가 있으시거나 뭐 또 요새 또 건선 뭐 이런 거 뭐 아주 류마티즘 막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 또한 알레르기 네, 한 그 큰 카테고리죠. 과민한 면역 반응이에요. 면역 능력이 떨어진다기보다 면역이 좀 과민해져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나와 적을 좀 잘 구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외부를 공격해야 되는데 외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공격해서 문제인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민한 면역 반응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섭취하시고 나서 조금 상태를 봐가면서 섭취하실 것을 권장을 드려요. 그냥 무한정 내가 이 제대로 나의 몸 자아를 이렇게 외부를 잘 구별 못해서 막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을 무조건 부스팅하면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면역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도록 일상 면역을 챙길 수 있는 비타민C나 뭐 오메가3나 마이크로바이옴, 프로바이오틱스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체적인 면역을 건강하고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또 올려야 되는 이런 면역을 올리는 이런 형태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 그래서 섭취하시고 나서 있을 수 있는 불편감은 피부가 뭐 붉어진다거나 소화기계에 불편감이 있거나 무언가의 어떤 약간의 이런 반응이 있을 때는 섭취를 중단하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민한 면역 반응이 있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 그거 이외에는 면역 집중 관리가 필요한 분들, 환절기에 케어가 필요하신 분들, 단체 생활을 통해서 면역 관리가 필요한 우리 학생들, 이런 모든 연령대, 또 액상이기 때문에 이 정제 타입의 제품이 12살인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정제를 제대로 삼킬 수 없기 때문에 흡입 관련된 기도로 넘어갈까 봐 요 위험성 때문에 12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액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포괄적인 연령이 어린 아이들도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또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얼마를 먹어야 되나요? 어른은 한 포, 애들은 반 포? 그게 아니고요. 동일하게 한 포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동일하게 양에 대한 이런 부분. 아이들이니까 양을 줄이고 어른은 뭐 한 포가 아니라 나는 몸집이 크니까 두 포? 이거 아니고 지금 면역력이 나쁘다고 해서 더 많이 드실 것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한 포를 지켜주실 것을 권장을 드린다라는 것. 좀 포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까지. 1월 13일 출시 예정입니다. 면역 기능 증진에 도움을 주는 개별 인정형 원료 에키네시아 수수물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정상적인 면역 기능과 항산화, 에너지까지 업할 수 있는 8중의 복합 기능성 포뮬라로 출시가 됩니다. 독자적인 부원료인 식물성 유산균 사균체와 시트러스 추출물, 블랙 엘더베리 추출물까지 담겨져 있고요. 앞으로의 이제 건강 관리, 면역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상적인 관리를 우리가 지금 했었던 것처럼 열심히 꾸준히 여러 가지 다양한 누트라이트의 제품들로 아세로라나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같은 강력한 항산화와 세포 보호의 힘으로 관리를 하고 또 싸우는 힘, 면역 기능 부스팅을 위해서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출시의 형태는 개인 컨디션 관리를 위한 2주 집중 면역 부스팅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기거나 좀 내가 집중적으로 8주 동안 면역 체계 관리를 하겠다라는 이런 계획 하에 8주 면역 체계 관리 대용량을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출시를 기념하는 특별한 출시 프로모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2주 또 8주 동시 구매 시 올데이 비타민 C 플러스 미니가 증정이 되는 특별한 출시 기념 프로모션도 1월 13일 출시와 함께 저희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을 드리면서 그쵸 금요일인데 아주 재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1월에 새롭게 출시되는 이뮤니티 에키네시아 많이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루하지 않고 너무 재밌었고요. 요즘 같은 이런 독감 돌고 막 이럴 때는 정말 필수적인 제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1월이 기대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송세영 강사님께 다시 한번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어, 금요일이잖아요. 오늘 이제 불금인데 이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학습한다는 게 너무나 대단한 것 같고요.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주에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